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4.6% 하락한 24,345.75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4.10% 낮은 2,648.9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3.78% 떨어진 6,967.5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1월 서비스업 활동은 97개월째 확장세를 유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공급관리협회는 1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전월 56.0에서 59.9로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은 60.1로 2005년 8월에 6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시장 전망치는 56.5였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는 106.93으로 전달 수정치 106.59에서 소폭 올랐다고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했습니다. 1월 지수는 전년 대비로는 5.4% 상승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고용 추세 지수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와 채용 공고, 산업 생산 등 8개의 주요 시장 지표를 종합해 산출됩니다.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2% 하락한 64달러 1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화 강세가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달러화가 오르면 달러화 표시 상품 가격이 다른 통화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라가고 이는 유가 하락 요인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그간 사상 최고치 경신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데다가 물가 상승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반영됐는데요. 증시 패닉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뒤 전문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업종별로 금융업종이 5%가량 빠지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여기에 에너지, 헬스케어, 통신, 기술주도 모두 4%가량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어제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 주요 증시 역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이 2.5% 내렸고요. 대만과 홍콩도 각각 1%대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 유예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하면서 소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코스피는 1.33% 하락한 2,491로 거래를 마쳤고요. 어제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컸습니다. 코스닥은 4.59%나 빠졌는데 그간 상승 추세를 이어왔었던 제약 바이오주의 낙폭이 컸고요. 또 전기차 관련 섹터도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 화요일입니다.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곽상준입니다. 예, 어제 아시아 시장에 이어서 오늘은 미국 증시가 폭락세를 연출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강세장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폭락 상황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성을 찾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의 뇌는 위기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게 되어 있고요. 위기가 오면 닥치고 도망가게 만들어놨습니다. 맹수가 나타난다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 피하고 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인간의 뇌의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그렇게 시장을 대응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시스템 1이 돌아간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주식시장은 언제나 시스템 2가 승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뇌 활동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파악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터인데요. 일단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단기로 아주 짧은 기간에 너무 금리가 급등했다. 즉 채권 가격이 급락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단 얘기를 하면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일단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있었던 FOMC 회의가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FOMC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계속해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로 인해서 실제 금리가 안 그래도 올라가던 금리가 굉장히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지표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근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사실 FOMC 회의하기 전에 2.6대 후반에서 2.7로 가는 그런 과정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회의가 끝나자 2.7을 건너 2.8까지 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자리냐면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지난 한 20년간 채권 금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하락 추세를 그렸습니다. 물론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했지만 어쨌든 밴드를 그리고 오면서 20년간 장기 하락 추세선을 그려왔거든요. 근데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이 지난 한 2년간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위로 솟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즉 채권 금리가 20년간의 흐름들이 깨지는 그런 모습이었다. 금리가 하락한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채권 강세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벌어졌던 게 참 독특한 일인데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선 채권이 좋고 주식시장이 안 좋았는데 같이 좋았어요. 또 반대로 지난 몇 년간은 금리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데 주식이 좋아져야 되는 국면으로 돌아왔는데 채권 시장은 또 여전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넘어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년간의 장기 채권 금리 하락 구간이 끝나고 채권 기간이 상승한다는 건 뭐냐면 본격적으로 채권의 약세장이 시작됐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반대로 채권의 약세가 시작이 된다면 카운터파트인 주식은 좋아지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틀에서 갑자기 금리 올랐는데 왜 그럼 주식시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폭락했느냐. 그것은 단기적으로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금리는 완만하게 움직이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락 때는 채권과 부동산 시장이 양호하고 상승 때는 주식과 원자재가 양호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내릴 때는 그 반대고요. 반대 포지션들은 나빠지고요. 그런 흐름인데 갑자기 이렇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에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특별히 이쪽 투자자산 쪽, 위험자산 쪽에서는 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자기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듯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리한 상황에서 보면은 금융투자, 위험자산 투자를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돈을 차입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차입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게 되고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팔게 되죠. 금융자산들을 주식이든 원자재든.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급하게 올랐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원인 제공은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FOMC에서 제공한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매파적인 발언들이 막 나타나면서 18년의 금리 인상 예상치가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3번이 안 될 걸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젠 3번이 되고 4번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 회의 끝나고 나서 심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로 뒤에 상황을 보면 3월에는 그냥 다
금리가 오르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높긴 했습니다. 약 90% 정도 됐었는데 이 99%까지 올랐습니다. 3월 금리 인상 전망이 FOMC 끝나고 나서 바로 지금은 다시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사회 금리 인상에 대한 심리가 20.97% 그러니까 한 21% 되던 것이 25.88%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연 3회 인상을 대략 어느 정도 받냐면 한 36.39% 받는데 한 38.72%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이제는 3회 되는 분위기가 점점 가시화된다. 그러니까 사실 제롬 파월이 등장할 때까지만 해도 지명이 됐을 때만 해도 금리 인상이 이제 3회도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롬 파월이 워낙 비둘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매파적으로 바뀌니까 금리가 올라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금요일 날의 정확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금리 상승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올랐어요. 추가로 더 올라서 2.8까지 그냥 확 뚫어버리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되니까 오늘 월요일 날 거의 블랙 먼데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식시장이 상당히 크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하락과 관련해서 주가가 빠졌다면 막판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2.7대에서 끝났거든요. 지금 갑자기 시장이 너무나 빠지니까 금리 올라간 것도 전부 반납을 하고 뚝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2.8대까지 가면서 막 시장이 완전 온통 패닉으로 갔는데 2.8이 안 빠지고 계속 유지되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빠졌어요, 시장이. 그러면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한 5시 정도경, 그러니까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는 완전히 패닉으로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 6% 근처까지 빠지는, 내외로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근데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금리가 뚝 떨어집니다. 2.8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2.709로 마감이 됩니다. 2.7% 수준에서 마감이 됐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런데 주식시장은 완전히 패닉에 빠진 이후에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반등 못하고 끝났어요. 이게 참 신비한 점입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투자 심리가 한번 쏠렸기 때문에 금리가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해도 바로 반영 못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이게 가장 확률이 높은 전망이죠. 그러니까 한번 패닉에 빠진 심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금리가 다시 올라갔던 금리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정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맞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정도를 남기고 금리가 정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패닉이 조금도 회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제일 장중 저가 근처에서 끝났다라는 건 조금 다른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가지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첫 번째는 맞습니다. 금리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금리로만 떨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전망이 가능하냐면 막판에 금리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금리 올라간 게 다 반납이 되고 떨어졌으니 그러면 오늘 장에서는 회복을 못했더라도 내일 장에서는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먼저 반영이 될 거냐면 한국과 일본에서 먼저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로 인한 하락이었다면 금리가 다시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해 그 금리 전망, 그리고 3월 달에 금리 인상 전망도 좀 빠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면은 아시아권에서 그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다가 조금 회복하는, 또는 많게는 보합권이라든가 반등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이 나기 시작하는 부분이 한 대목이 지금 생겼습니다. 뭐냐면 지금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선물 기준으로, 니케이 지수는 밤새 돌아가진 않고 선물이 돌아가죠. 선물 시장이 미국 시장 하락을 반영하면서 상당히 빠졌는데, 그 빠진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얼마나 빠졌냐면 7%대가 빠졌어요. 7.4%대가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한 바로는 7.4%가 빠졌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선물 지수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막판에 반등을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도대체 뭘까 고민을 아침 내내 하다가 하나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찾아보다가 하나 좀 발견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설입니다. 가설이고
뭐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언급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인데 저처럼 왜 막판에 1시간에 회복을 못하고 빠졌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생각거리로만 하나 던져드리도록 하는데요. 바로 한반도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오늘 터진 게 아니고 2월 초에 터진 문제라서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있을까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스러운 얘기긴 한데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막판 1시간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한반도 상황이 되게 제가 예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리스크를 줄였다. 왜냐하면 그때 보니 북한이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괌을 타격하겠다고 언급을 하고 나서 미국 증시가 1.5%나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증시에 다 인발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 하락을 대통령부터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오히려 리스크를 감소하는 요인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래 니네 해 이렇게 가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핵 기지 그리고 핵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곳만 집중적으로 타격해야 되지 않겠느냐. 맥메스터를 비롯한 강경파들에서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끄집어 나왔냐면 코피, 그러니까 정말 코피요. 그러니까 영어로 코피가 아니고 코피 내는 건 노이즈 블러드. 그러니까 코피를 내는 전략을 수행하자라는 이야기 나왔어요. 즉 부분적인 제한적 타격이죠.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는데요. 그동안 아시다시피 한국에 지금 주한미군 대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한미군 대사가 없는데 주한미군 대사로 거의 낙점이 거의 확정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빅터 차라는 사람입니다. 빅터 차라는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었고 언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작년도에 이미 12월 달에 아그레망행도 끝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외교관을 보낼 때 자기네 나라 마음대로 보내는 게 아니고 외교관이 거주할 그 나라 해당국에 동의를 얻습니다. 이 동의를 얻는 게 아그레망인데요. 이 동의를 실제로 얻었다고 전해지고 아그레망 오케이가 됐어요. 그러면 그냥 오게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그냥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보류하는 흐름들이 있다가 철회됐어요. 철회됐는데 도대체 이게 왜 철회됐느냐 이해를 못하겠다.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는데 이 빅터 차가 철회가 되고 나서 워싱턴 포스트에 바로 기고를 합니다. 뭐라고 기고를 했냐면 자기는 코피 전쟁 수행을 반대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워싱턴을 상당히 비난을 했죠. 왜냐하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주한 미국인들이 28만 명이고 주일도 한 7만 명 되는데 여기서 전쟁을 수행하면 이것들이 너무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거졌던 내용이 뭐냐면 빅터 차가 왜 낙마했느냐? 한국과 미국의 FTA 재협상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표현했고 그리고 이런 코피 전쟁 수행에 대해서 상당히 극렬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낙마가 된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것과 연관된 전쟁 가능성이 회자가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추가로 주식시장이 회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이 될 거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패닉이 올 수 있었다는 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연관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이야기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실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니케이 빠진 것까지 연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로 인해서 시장이 빠진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금리가 이미 지금 장 막판에 뚝 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금리로 인해서 떨어진 부분들은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미국 증시는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거래를 마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리스크 문제가 불거진 거라면 오늘 국내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지금 주식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패닉이 빠질 텐데요. 예. 이럴 때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실적에 근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거래소는 빠질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전에 이미 다 빠졌고, 삼성전자 어제 뭐 반등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가격이, 이거 아무리 2019년도에 나쁘다고 할지라도, 즉, 반도체 경기에 나쁘다고 할지라도, 그거 충분히 다 반영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한 거를 보면은, 에비타가 아니고, 영업이익 대 배수가 아니고, 법인세를 차감한 순이익 기준으로 주가가 5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큰 문제 없다. 그리고 그렇다면 뭐 거래소에 특별히 올라간 게 있느냐?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소재주들 되게 좋게 보는데 예를 들자면 비철금속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조선까지 이런 식으로 보는데 살짝 반등한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이렇게 가격이 크게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는 실적 대비 주가가 뭐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렇게 큰 걱정이 없어요. 많이 빠질 것 같지도 않고 미국보다도 오히려 덜 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진다면 오히려 그렇다면 냉정한 기류로 따져보자면 매수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코스닥이 좀 문제죠. 코스닥이 어제도 이렇게 많이 빠지면 신용 잔고가 풀로 있었다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을 든 사람들이 담보 부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담보 부족 관련, 어제 막판에 보시면 어제 2시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못하고 더 떨어지고 2시 반 이후에 가속화되고 3시 이후에 완전히 빠지더니 종가가 거의 저가로 끝나는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왜 그러냐면 담보 비중이 떨어지니까 담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안 그럼 내일 반대 매매가 나가니까 먼저 막 파는 것이죠. 근데 오늘 아침에는 일부 반대 매매가 나올 것이고요. 내일까지 반대 매매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게다가 금리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거라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레버리지를 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한국 주식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제일 많이 쓴 데는 어디냐면 사실 바이오 코스닥 바이오 쪽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올랐었던 급등했던 시세가 안 좋았던 전기차 그리고 또 일부 컨텐츠 관련주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썼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쪽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사실은 내일 정도 수준의 오늘 이후에 내일까지도 폭락이 이어질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우리가 과거에 경험을 해봤지만 담보 부족과 신용 부족으로 인해서 그 물량이 나와서 반대 매매 성향으로 주가가 뚝뚝뚝 빠지면 그때는 가장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단기적인 때였습니다. 거의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코스닥이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만 가격적으로만 따져서 만약에 패닉이 오늘도 오고 내일까지 패닉이 온다면 여기서 사시면 단기적으로 5% 10%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래소는 그냥 무난하게 빠지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전략 또는 지금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내가 장기 보유까지 하면서라도 손해 안 보겠다는 전략으로 지금 참아야 하실 때고요. 코스닥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혜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현금 가지신 분들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미국 증시 아마 이미 보셨을 것 같은데 그야말로 폭락장이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이사님? 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혹시 뉴스가 자막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 증시가 최근 들어 최대 낙폭이죠.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무려 1000포인트 이상, 장중한테 1500포인트까지 갔다가 막판에 돌렸습니다만 1175포인트가 하락한 24,345포인트로 25,000포인트가 그대로 단숨에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난 1월 달에 상승률이 6%가 상승했어요. 지난 1월 달에 미국 증시가 다우존스 공업지수를 예를 든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상승했으니까 조정받는 거는 어느 정도 감내가 됩니다만 단 하루 만에 지난 올해의 상승률을 모두 반납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부 극단적인 일부 애널리스트는 1987년도
지금부터 30년 전에 있었던 세계 금융 위기 블랙 먼데이라고 속칭하는 이 1987년도 사태 이후 최악의 사태가 아니냐. 블랙 먼데이 사태 이후 다시 이제 본격적인 세계 금융 시장의 패닉 현상이 불거진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을 낳을 정도로 전일 뉴욕 증시는 거의 멘붕 상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냉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저는 주식시장에 종사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주가가 조정 타이밍이라면 지리멸멸하게, 그렇죠? 새우 위에 옷 젖는다는 표현처럼 비가 오르듯 찌끔찌끔 오는 것보다는 폭우처럼 확 한번 내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조정을 받는다면 그렇게 급락을 해줘야지만 그죠 반등도 강해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악재는 단숨에 지나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의 악재 그 원인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을 보면 가장 큰 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어요.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라질지 모른다 하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것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달 말, 이달 초, 지난주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이 됐다는 거죠. 특히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가파라질 가능성이 없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FOMC에서 올해 3차례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3차례가 아니라 4차례 정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리 인상의 폭도 뭐 한 번 할 때마다 25bp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 그 금리 인상 속도,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내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1월에 2.9%를 달성했습니다. 이 임금 상승률이 그렇죠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그런 우려감이 대두되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이고요. 또 하나 원재료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도 요동치는 이런 불안한 모습이 그동안 연속 상승에 따른 미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단 팔고 자식의 투매에 가담을 시킨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금리가 인상될 정도로 미국 경기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은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지고 그 기업들의 실적은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이 공식이 깨지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또한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가장 큰 것은 미국 시장이 지난 2009년도부터 10년 가까이 만 9년 동안 수직 상승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렇잖아도 그렇죠? 우는 아이 뺨 때린 격이라고 조정을 받을 구실 찾는 미국 투자자들이 이번 금리 인상 가능성, 인플레이 우려감으로 인해서 투매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번 이 투매는 지난 1987년도 블랙 먼데이 사태와는 또 다른 면이라는 거죠.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수위 조절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뉴욕 증시 폭락이 지속적인 본격적인 하락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그렇죠. 또한 연속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을 소화한 연후에, 그리고 또 하나 미국 금리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본격적으로 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에 줄줄이 연방은행 총재가 기자회견, 연두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미 제넷 옐런 의장이 이끄는 FOMC 회의가 이미 지난주 회의로 마감이 됐죠. 이제는 새로운 파월 의장이 수장을 경제 대통령되면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FOMC가 우려하는 대로, 그리고 미국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대로 미국 시장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여부가 이번 주 열리는 연방은행 총재들의 연두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판가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금주에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죠. 그리고 윌리엄 더들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욕 연방은행 총재입니다. 그리고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죠. 그리고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은행이고요. 그리고 닐 카사카리, 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닐 카사카리가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입니다. 이 굵직굵직한 연방은행 총재들이 이번 연두 기자회견을 합니다. 과연 연방은행 총재는 올해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경제 상황에서 어떤 코멘트를 할지, 여기에 따라 미국 시장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여파가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한 이유가 경기 호조세가 예상보다 가파른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가파른 이런 이유로 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 기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그런 투자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올해 상승한 상승분을 일제히 반납하고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를 먼저 여쭤봤습니다. 이제 국내 이슈 좀 볼 텐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줄이면서 양봉으로 장을 마쳤는데 그 1등 공신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는데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도 장중에는 3% 급락이었다가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었지요. 향후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듣겠습니다, 이사님. 네, 미국 증시 폭락으로 해서 투자자들 가장 궁금한 일상이 국내 시장 어떻게 될 것이는 거죠. 그 잠시 후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요. 자, 어제 또 하나의 국내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어제 오후 2시에 법원, 그죠? 상고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뉴스로 접하기는 2시 반 이후 거의 마감 무렵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했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전일 양봉의 모습 상승폭은 크게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입니다. 장중한 때 230만 원까지 급락하는 3.5%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미 우리가 뉴스 보도 등을 알기 전에 삼성전자는 슬금슬금 낙폭을 줄이더니 상승으로 반전해서 결국 상승폭 크지 않았어요. 0.4% 11,000원 상승한 239만 6천 원으로 삼성전자가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삼성전자 이외에도 삼성그룹에서는 삼성물산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삼성그룹주들은 역시 시장에 대한 불안감, 투자심이 위축에 따른 그리고 종합지수 하락에 따른 여파를 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어제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전격적인 석방 발표로 인해서 저는 정치적인 문제는 여기서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할 자격도 안 되는 거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전격적인 석방은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저도 뉴스를 볼 때 해서 알았지만 1년에서 12일이 무질한 353일 동안 영어의 생활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전격적으로 석방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년여의 징역형은 받았어요. 그러나 4년의 집행유예를 받음으로써 그렇죠? 석방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취임 일성이 그렇죠. 포함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그리고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 하는 것이 그 석방된 이후의 일성이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삼성그룹 경영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발표했던 여러 가지 삼성의 구조조정 문제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영어의 생활하면서 그룹 총수 부재로 인한 여러 가지 불협화 특히 세계 기업 신뢰도에 삼성그룹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그렇죠? 신뢰도 지수에 그가 크게 하락했던 이 신뢰도를 풀리기 위한 그런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여파가 국내 시장에서도 낙폭을 줄이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했는데요. 그 여파는 계속해서 국내 시장 폭락을 저해시키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그 전격적인 석방은 그렇죠? 그동안 1심에서 특검이 주장했던 것을 모두 상고심에서는 그렇죠? 뒤집어 엎는 그래서 무죄로 대부분 판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경가법상 재산 국외도피 역시 무죄로 나왔고요. 그리고 마필 구매대금 등 뇌물이 역시 불인정됐습니다. 여기서는 마필을 무상으로 최순실이 그 딸이죠. 한테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거에 대해서만 뇌물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미래와 KG재단에 냈던 후원금도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삼성이 명시적으로 청탁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무죄로 발표됨으로써 그렇죠. 1심 특검이 주장했던 모든 것이 대부분 무죄로 판명되는 전격적인 석방이다. 이렇게 판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미비한 좀 꺼리칙한 석방보다는 석방을 하면 이렇게 화끈하게 또 석방해 주는 것 또한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전자가 이미 주식시장에 발표됐다시피 250만 원에서 이제는 230만 원대로 떨어졌죠. 5만 원짜리 미만으로 주식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3월 달부터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국민주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러면 그동안 일부 큰손 세력이라든지 외국인이 일부
대주주 관계자들이 누렸던 삼성전자에 따른 주주 혜택이 이제 국민들한테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삼성전자는 새로운 국내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해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그 파급 효과는 오히려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1월과는 다르게 2월 들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1.3% 밀렸고요. 특히 코스닥이 4.5%나 빠졌는데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폭락하니까 지금 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사님? 네. 투자자분들 굉장히 불안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 영원 투자자분들이 과연 이것이 일본 논란이 이제 두 개죠. 오늘 새벽에는 뉴욕 증시가 마감되기 전에 전일 장마감 이후에 오늘장 전략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미국 시장을 배제하고요. 근데 미국 시장이 막상 뚜껑이 열리고 보니까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제 제가 세웠던 전략을 변화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 방송을 위해서 제가 오늘 원고를 작성하거든요. 그 원고 또한 어제 장마감 이후에 대부분의 플랜이 짜집니다. 미국 시장이라든지 국제시장의 흐름, 유가의 동향, 환율의 동향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다시 한번 새벽에 전략을 세우거든요. 근데 오늘 뉴욕 증시의 폭락을 보면서 어제 세웠던 전략을 전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의 장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은 추세적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하는 점을 강조해드렸습니다. 그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추세적으로 이탈이 됐느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시장이죠. 자, 이제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라는 분, 이제 모든 걸 다 팔고 쉬어야 된다는 분이 있고요. 아니다. 지금이 적격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결론, 추세는 이미 이탈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상관없이 이미 어제장에서 그저께장이죠. 그저께장에서 장대 음봉, 어제 시장에서 개파락하면 음봉은 아닙니다만 하는 모습으로 보여서 2,500선이 붕괴되는. 원래 이 장은 2,400포인트 선이 붕괴되면은 이거는 추세 이탈이라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추세 이탈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왜냐?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 하락, 그리고 그제 이틀 동안 국내 시장의 폭락, 이것은 다분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경기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고 임금 인상 속도라든지 금리 인상 속도가 더 가파를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도 제가 금리와 환율 시장의 움직임은 주가에 거의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아주 중요한 이슈다 하는 말씀 드렸죠. 환율 시장이 급변동을 하든지 금리가 급변동을 하면은 주식시장의 낙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환율 시장은 하락하는 것이,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국내 주식시장에는 도움이 되고, 금리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금리가 상승하는 것보다는 하락하는 것이 역시 주식시장에도 도움이 되죠. 그러나 이 또한 시장의 여건과 어루만져지면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렇다는 측면에서 최근 시장 금리 시장의 급변동, 유가의 급변동, 환율 시장의 급등락, 이런 것들이 악재를 작용하고 있고, 또 하나 그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이 시장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끝난 증시도 폭락을 보였던 거고, 국내 증시도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급락을 보였던 이유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 아니면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 이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장은 미국 시장의 여파, 그리고 국내 시장 전일까지 급락의 여파로 인해서 아침 시초가 개파락한다면, 그렇죠,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개파락이죠. 오늘 오전장에 개파락하며 출발한다면 오후장에는 어제처럼 낙폭을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오늘 줄이지 못한다면 내일 낙폭을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여러분 혹시 잊으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물론 2월 달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3월 달과 다른, 그렇죠, 주식시장 선물옵션, 개별 주식 선물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이루어지는, 그렇죠, 쿼터 위칭 대리가 아니라 단순히 옵션 시장의 만기만이 있는 옵션 시장의 만기일이 주간이라는 점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이번 주가 마무리하고 다음 주면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이죠.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시장이 급락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 주는 주중반 이후에는 조정의 양상이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번 주 조정을 받지 않는다면 다음 주 초에는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긴 연휴로 인해서 불안감을 가진 투자자들이 일단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 심리가 강한 그런 주간이거든요. 그것이 미국 증시 영향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가중되면서 급락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렇죠. 이번 주 하락으로 다음 주부터는 반등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투자자들 이 점은 이 핵심만 명심한다고 본다면 시장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동안 났던 수익이 하루마침에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물거품이 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히려 그동안의 상승에서 기분만 좋았다 뿐이지 매도 안 하셨던 분들은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조정은 다른 추가 재차 상승의 어떤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이 저점이 어딘지는 저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락은 추가 하락은 반대권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두의 제가 이번 주가 각 주의 연방은행 총재들의 연두 기자회견이 있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또 악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시간으로 6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7일이죠. 6일날 미국 연방정부가 다시 한번 셧다운이 들어갈 가능성입니다. 일부 업무가 정지되는 거죠. 연방정부가. 이것은 지난주에 민주와 공화당이 단기 예산안 처리를 합의를 했죠. 그래서 미국이 셧다운,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것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한이 8일까지예요. 미국 시간은 8일, 우리나라 시간은 9일까지라는 얘기죠. 이번 주 막으랍니다. 그래서 6일날 다시 한번 공화, 민주 양당이 표결에 미칩니다. 표결이 또 어떻게 될 것이냐가 또 분수령입니다. 따라서 이런 연방은행 총재가 올해 미국 경제를 보는 그리고 각 주의 연방은행 총재들이 시장을 보는 전망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이번 주에 또 연기가 되느냐 일부 업무가 정지되는 게 들어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미국 시장 움직일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조정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리고 내일 이번 주에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 한번 지금부터 살펴드리죠. 먼저 첫째, 오늘도 하락할 것입니다. 어제 하락 여파, 오늘 새벽에는 뉴욕 증시 여파를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보죠. 지금 예상은 코스피 시장은 65포인트 하락입니다. 지금 예상이.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57%. 와, 어마어마합니다. 투매입니다. 이 지금 예상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낙폭을 훨씬 더 줄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하락을 한다면 무조건 반대권에 들어옵니다. 일부 발빠른 투자자분들이라면 오늘 아침 시초가 하락 출렁하면 시초가 이하에서 단기 매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락시 매도는 지금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참으시면 바로 그렇죠 반등을 줄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상승 시에는 모두에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뉴스가 아니라도 국내 주식 단기에서 이틀입니다. 그래서 상승 시에는 어떻게 한다? 예, 비중을 좀 줄여주시오. 100% 풀로 주식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한 50% 정도까지 줄여주십시오. 매수는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초보 투자자분들은 오늘 받는 국면이기 때문에 하락시 매도하는 것만 자제하십시오. 시초가 이하에서 갭 하락 출발한다면 매수하는 것은 그렇죠 어느 정도 발빠른 선수 투자자분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신중하게 접근하라. 그리고 철저하게 종목별 차별화를 하라. 그리고 또 하나 매수를 들어간다면 단기로 처리하라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장은 조금 더 여유롭게 한 발 물러나서 지켜보는 여유로 하락한다면 그래 네가 하락하라 하는 이런 여유로움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또 극단적 풀하면 그래 이놈들 또 쇼를 하고 있구나. 내 주식 가져가려고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매도하지 말고 직접 지켜보자. 아침 시초가 개파락 출발이 가능성이 높은데 절대 추격 매도는 하지 마라. 일부 발빠른 매매가 가능하신 분이라면 시초가 이해는 단기 매매권에 들어온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느냐? 자, 매수하는 종목은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와 IT. 좋습니다. 그리고 화학과 정유주들. 그리고 낙폭화됐던 건설과 조선주들이 저는 오히려 지금 낙폭화될 이유가 매수관 심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폭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은 그렇죠? 반등권의 신호로 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절대는 하락 시 추격 매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증시가 개파락 출발할 때 매도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상승할 때는 주식 비중을 줄여라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 장 개장을 20여 분 앞두고 있는데요.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오늘 정말 춥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4도, 춘천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도 영하 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종일 춥겠습니다. 동파 사고 및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차고 건조한 바람 탓에 대기가 나날이 건조해져 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도 추운데 곳곳으로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이지만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까지 서해안 곳곳과 제주도로 많은 눈이 오겠고요. 제주 산간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양은 제주 산간에 최고 30cm,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2에서 5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에 1cm 내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 상태도 쾌적하지만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낮 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맑은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울릉도는 종일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는 늦은 오후까지 많은 눈이 오겠고 영남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눈이 오겠고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목요일 낮부터 차츰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요. 내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서해안과 제주도에, 주말에는 중부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